어르신들이 29분 어르신에서 49분 어르신이 이제 중견 요양원이에요. 중견 요양원. 근데 이제 29분 정도가 계신 요양원이 있다. 그러니까 30분에서 49분 정도가 중견인데 29분에서 30분이면 또 이제 그 규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9분이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런 요양원들이 있습니다. 이 요양원에는 선생님이 몇 분인가라고 묻더라고요. 자, 29분 나누기 2.2를 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몇 분이 계셔야 되겠습니까? 22분이면 10분이죠. 이해가 쉽게 해봅시다. 22분이면 10분, 7분이면 6.6이잖아요. 3분의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 그 13분 정도를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고용을 해야 되겠죠. 14분이면 약간 국가에서 좀 보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13분, 14분이면 어떤 식으로 돌아갈까요? 한 팀당 3명씩 돌아간다고 칩시다요. 3명씩. 이해가 가시죠? 한 팀당 3명씩이면 9분인데, 그러면 5명이 남잖아. 그렇죠? 그쵸? 5명이 남으면 팀장 1명 거기다가 그리고 4명은 주간에 배치를 하는 거죠. 주간에 배치를 해서 그 주간에 많게 합니다. 주간에 할 일도 많고 또 주간에 월차 연차 뭐 이런 거 빠졌을 때 또 주간에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어르신들 이동도움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동도움도 도울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주간에는 식사가 2번이니까 주간에는 이제 또 어르신들 물병도 청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아요. 주간 팀이. 그래서 그렇게 주간만 하는 분들이 또 있고 그러면 자 3명 3팀을 배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분의 선생님 중에 이틀 걸러서 하루 쉬잖아요. 그러니까 1, 2, 3하고 2분 근무하고 3번 쉬고 그 다음에는 또 2분 근무하고 3번 쉬고 하니까 3분 중에 한 팀당 3분 중에 실제 근무는 2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2분이 야간을 하게 되는 거예요. 2분이 야간을. 이해하시나요? 2분이서 야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2분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29분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29명 어르신까지는 야간에 2분의 선생님이 같이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반 나누겠죠. 내가 15분 어르신 할 때 너 14분 어르신 해. 이제 지켜보는 건 그렇게 하고 기저귀 갈 때는 2분이서 돌아가는 거죠. 29분이니까 참 허리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시로 벨 띵동 눌렀을 때는 반반 나눠서 A라는 선생님, B라는 선생님 이렇게 서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2.2분당 한 분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라 해도 이렇게 벅찬 그 업무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에서 상당히 그 자기 몸을 돌볼 시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저도 허리가 무지무지 아파요. 그래서 주로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엎드려서 자는 게 제일 좋더라고. 공부보다 자는 게 너무 좋고. 근데 또 이제 어떤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이제 또 저는 오버히트 하는 성격이라 또 이제 좀 쉬고 물 먹고 쉬고 막 이러면서 버티는데 이제 그동안에 요양원에서 일을 하면서 참 멍청하게 한 거지. 저는 참 멍청하게 한 것 같기도 해. 내가 잘못이야. 내가 누가 시켜서 뭐 했다기보다 그중에 이제 어떤 선생님 하나가 좀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두 사람에 대해서 대처한 것보다 내 자신이 그냥 그 테크닉보다 힘으로 해서 그렇겠지. 근데 요양원이라는 게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야간에 이제 6시에 교대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3시간 이제 쉴 때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각자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반반. 그러니까 바쁜 시간 빼고 한가한 시간을 반반 나눠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이제 둘이서 나눠서 자면서 띵동 누르면 이제 달려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아침에
5시가 되면 또 기저귀를 막 갈잖아요, 둘이서. 그리고 아침 차리잖아. 아침 차리고 이제 양치랑 다 설거지를 또 하잖아요. 또 물병 있는지 뭐 다 확인하고 하면은 정말 발바닥에 땀나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그러다가 또 띵동 눌렀어.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실 입장이야. 심정지 왔어. 그럼 막 또 우리 배운 그거 있잖아요. 뭐 그거 있지. 그 뭐라고 해? 용어 나 기억 안 나요. 그거 하면서 또 119에 전화해가지고 또 이제 실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잠들었는데 어르신이 돌아가셨어. 또 막 이러면서 119 불러. 그리고 지금 바로 발생한 일이라고 하면서 또 119에 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 한번 겪으면 트라우마, 이제 지금처럼 저도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분이 정신적으로 내가 참 좋아했던 분이면 충격이 엄청 크더라니까요. 손에 일도 안 잡히고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일은 그냥 우리가 보는 것처럼 쉽겠지. 똥기저귀 가는 거 그냥 육체 노동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요양보호사가 육체 노동 엄청나다니까. 식사 준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 29분이죠. 반반 나눠서 그래 너 반 나 반 한다고 그럽시다. 둘로 나눠서 이제 밥도 2개 국도 2개 오죠. 그럼 그거 다 그릇 퍼야 돼.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모여있는 곳에 다 하나씩 이제 식판 옮겨 드려야 돼. 근데 물 좀 더 줘 하시는 어르신도 있고 밥 좀 더 줘 하시는 어르신도 있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막 먹다가 흘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닦잖아요. 그러면 왜 밥 먹고 있는데 상을 닦어? 라고 소리를 꽥 지르는 어르신도 있어. 자기가 전에 이제 뭐 한 자리 했다 라는 걸 그때 이제 탁 변하면서 왜 내가 밥 먹고 있는데 상 닦어? 그러면 어르신 지저분한 데서 드시는 것보다 닦아드리는 게 편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그런데 먹고 있는데 더러운 걸 내가 왔다 갔다 하면 기분 나쁘잖아. 이러는 분도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또 어르신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뒤돌아서서 휴 저걸 그냥 한번 속으로는 그렇지만 아이고 어르신 이제 이해하셨죠? 라고 하면서 또 이제 하고 그런다니까요. 쉬운 일 아니에요. 요양보호사들 월급은 좀 상향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저대로 놔두면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공급 참 줄어들 거예요. 모자라서 나중에 이제 누가 근무하겠어요. 누가 로봇 빨리빨리 개발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안 할걸요. 정말 힘들어서 못하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